자음 모음의 관계가 또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음과 모음과의 거리예요. 자음과 모음과의 거리. 뭐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제가 또 그냥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따라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따라 하시려면 한번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규칙이 되고 내가 어떤 글씨를 쓰시는데 내가 글씨를 쓰는데 뭐 어떤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글씨를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에 대한 잣대를 사실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뭐 모는 종이다 쓰고 뭐 이렇게 센치를 재지 않는 이상 이걸 어떻게 이게 내가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알려주는 방법이 일단 우측에 모음이 붙을 경우 자음을 쓰시고 자음의 가로 폭만큼 띄어서 모음을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자를 써볼게요. 우측에 모음이 붙으면 세로로 길죠. 그리고 자음의 길이는 요만큼이죠. 이만큼 띄어서 모음이 붙으면 안정적이에요.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띄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자음하고 모음 사이를 굉장히 많이 붙이세요.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바짝 붙이시면은 이제 받침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글자가 세로로 길쭉해져요, 다. 그리고 이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어떤 건 좁아졌다가 어떤 건 넓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음, 모음 간의 간격을 자음만큼 낀다고 생각하고 모든 글씨를 쓰다 보면 되게 안정적인 글씨가 또 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 받침이 있는 글자와 없는 글자인데요. 받침이 있는 글자는 모음을 길게 쓰시고요. 받침이 있는 글자는 모음을 짧게 쓰세요. 자음을 넘지 마세요. 자음의 길이, 사이즈를 넘지 않으시면 돼요. 다시 자자를 써볼게요. 우측에 모음이 붙으면 지음만큼 띄어서 획을 길게 쓰죠. 자자. 그럼 잘자를 써볼게요. 똑같이 지읒을 쓰시고 만큼 띄어서 모음을 쓰시는데 짧게 쓰죠. 그리고 받침을 최대한 위로 올려 붙이세요. 내 모음의 위치까지. 모음에서 한 1, 2mm 혹은 3mm 정도만 간격을 띄우시고 리을을 쓰시면 돼요.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알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탄성이 나오시는데 근데 막상 쓰려면 잘 안 돼요. 습관이 손에 사실 머리보다 손이 먼저예요. 되게 신기하게도 나는 머릿속으로는 짧게 써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펜이 쓰면서 나도 모르게 짧게 써야지 하는데 이미 내려왔어요. 지금 자음만큼 띄라고 했는데 이미 세로획은 내려와 있어요. 이러면서 이 습관들을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읒 쓰시고 획 내리시고 지읒만큼 띄어서 세로획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받침은 최대한 위로 올려 붙여서 쓴다. 어때요? 전에 쓰던 글씨보다 조금 낫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받침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받침은 세로획을 넘지 않아요. 모음의 세로획을 넘지 않아요. 지금 모음이 있죠? 모음의 세로획이 있죠? 받침은 리을 들어갈 때 리을은 이걸 넘지 않아요.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참 지킬 거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간 의구심을 가지시고 지금 뭔가 의심을 가지실 거예요. 나는 이런 필체 안 쓸 거고 나중에 어떤 사람 보면은 뭐 이렇게 쓰고 뒤에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던데 왜 굳이 여기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줘서 내 글씨를 망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어떤 필체를 쓰실 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의 형태에 대한 부분을 잡고 시작하시면 나중에 필체를 변형시키는 데 도움이 되세요. 어떤 규칙이 있으면은 나중에 어떤 형태의 글씨를 이만큼 띄고 이만큼 쓰시고 난 다음에 받침은 어디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 속으로 난 내 글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걸 지키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난 필체가 있고 내가 글씨 쓰는데 내가 쓰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아직은 자신이 없으시고 아직은 내 글씨에 대한 어떤 그런 확고함이 없으시면 일단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주시면 되고요. 그 방법 안에서 글씨 쓰셨을 때 글씨가 다소 좋아 보이고 정갈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말 습관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또 하나 자꾸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뭐냐면 중심을 지키는, 글자 안에서 중심을 지키는 건데요. 만약에 지읒을 쓰신다면 지읒의 첫 번째 획과 두 번째 획 중심에 있어야 돼요. 좌우로 대칭. 위에 아래 모음이 있어서 위에 쓸 때도 마찬가지죠. 좌우 대칭. 치읓을 쓸 때도 첫 번째 중심을 잡고 거기서 중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글자가 안 이쁠래야 안 이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중심에 지켜지시면. 지읒 마찬가지고 히읗도 마찬가지죠. 히읗 쓰시고 이 획의 길이 그리고 중간에 이응을 요 라인에 맞춰주시면 키역, 티귿 다 중심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키역도 중심에서 나오면 돼요. 중간에서 나와서 중간에서 모든 게 약간 같은 비율 안에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음에 아를 쓸 때 모음에서 가로획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사실은 위에서 나와도 되고 아래에서 나와도 되고 중간에 나와도 되는데 저는 중간을 선호합니다. 모든 게 중간에서 움직였을 때 안정적이에요. 일단은 안정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불균형적이고 약간 변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말 잘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합시다. 지금은 모든 걸 중심에서 해결하시길 바래요. 아래 모음도 마찬가지죠. 중심, 지읒 중심에서 시작하시고 가로획, 그리고 중심에서 세로획 나오시고 중심에서 이응 나오시면 돼요. 그럼 안정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음과 모음과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아요. 더 디테일하게 하면 더 디테일하게 갈 수가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될 것들만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제일 중요한,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한 달, 두 달 내내 학생들한테 코칭을 하면서 지적을 제일 많이 해주고 있는 포인트만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지금 오늘 배우신 거 앞으로 글씨 쓰시면서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작업하시고요. 스케치하시고 한번 꼭 검토를 하세요. 한번 어떤 문구를 쓴다고 했을 때 문구를 한번 쭉 정리하시고 레이아웃 잡으시고 스케치하시고 스케치한 걸 가지고 꼭 한번 검토를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음과 모음과의 간격, 받침은 그 간격에 맞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는 딱 몇 가지가 있죠.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음과 모음의 간격은 자음만큼 띄어라. 그리고 가로선, 세로선, 사선, 동그라미는 다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건 중심에서 라인이 나오면 된다. 그리고 받침은 세로선, 모음에서 넘어가지 않는다. 받침은 아까 3mm 정도, 2mm 정도 띄우라고 했는데 최대한 위로 붙인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해서 자음과 모음과의 간격, 이런 것들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진짜 손이 아플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손에 약간 결함이 있답니다.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새끼손가락을 하도 눌러 써서 새끼손가락이 잘 안 펴져요. 그 정도로 많이 쓰시면요. 저만큼 쓰실 수 있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저 질문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마이크 제가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지읒 가르쳐 주셨을 때 자음의 길이만큼 띄어서 모음을 넣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히읗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일단은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응 설명드리면서 빼먹은 것 같은데, 이응은 다른 글자보다 2분의 1 정도 사이즈 줄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히읗보다 지금 먼저 질문이 와야 되는 게 이응이었어요. 이응은 히읗이 아까 이응을 낳았잖아,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다른 하여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히읗도 마찬가지고 이응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다른 자음보다 2배 띄어요. 왜냐면 2분의 1로 줄였잖아요. 자, 히읗을 쓰시면 이응 자체가 작죠. 그래서 이 사이즈를 이응 사이즈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응 하나, 둘 띄시고 모음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응 자음도 마찬가지죠. 이응만 있을 때 하나, 둘 띄어서 모음이 들어가면 돼요. 네. 아주 간단한 거였는데 제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네요. 아주 질문 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응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아예 작게 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요거는 제가 딱 짜진 그런 어떤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2분의 1 사이즈 줄었을 경우에 자음 사이즈에서 2배 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작게 쓰면 좀 더 띄우셔도 상관없어요. 좀 다른 글자하고의 비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했던 점. 지읒을 쓸 때 네. 여기 마이크. 네, 지읒을 쓸 때요. 네. 이게 넘어가면 안 되나요? 지금 획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읒의 지금 획이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중심 안에서 있는 게 정상이에요. 이 가로 획만큼 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범위인데, 보통 글씨를 쓰다 보면, 지금은 어떤 제가 도구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필체 강조에 대한 부분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은 정말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획을 쓰실 때 이만큼 날렸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기준으로 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연장으로 보시면 돼요. 꾸밈이죠. 어떤 글씨 쓸 때 리을 쓸 때가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그럼 요만큼은 그냥 꾸며진 거죠. 흐릿하게 날려버렸어요. 획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읒이나 다른 글씨 쓰실 때 획을 날려 쓰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요런 부분은 인정이 되고요. 아예 글씨를 이렇게 길게 써버렸어요. 이거는 보기 안 좋아요. 정상 범위에 있는 게 좋아요. 중간에서. 획들이 이렇게 길게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글을 꾸밈하는 부분이나 좀 꾸며줄 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그냥 정상 범위에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덤으로 알려드리자면 지읒이나 아까 중심 위주로 어떤 글씨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획 나오는 부분도 이 획 길이 정상 범위죠. 여기서 중간에 나오는 게 좋아요. 이 획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 지읒에서 획이 여기가 끝이라면 중심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시옷도 마찬가지죠. 시옷 마찬가지죠. 아까 모든 거 티귿도 마찬가지고요. 다 중심에서 나오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아까 또 궁금한 거는 해결되셨나요? 아까 근데 지금 획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길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획의 길이도 중요해요. 이 길이도 중요하지만 이 길이도 중요하거든요. 이 길이가 지금 일단
정상 범위에 있으면 이 아이도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짧거나 그러면 보기 안 좋아요. 그냥 이런 안 이쁘잖아요. 이게 이쁘죠. 어느 정도 길이는 위에 라인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 길이를 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부분의 절반 정도 길이. 나중에 뭐 더 길게 쓰기도 하고 뭐 이걸 더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뭐 사실 캘리그래피 하면서 나중에 이 뭐 늘어나면 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면 그리고 자신의 필체를 만들고 나면은 그때는 제가 뭐 컨트롤하거나 여러분들한테 코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해요. 지금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가 기본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체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의 필체가 완성이 되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칭하기에는 일단 역부족이기도 하고 오바이기도 하고 간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필체가 완성이 되고 제가 한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발전했어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난 다음에 정말 어느 정도 글씨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단계의 수준이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그때 저하고 더 좋은 글씨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책임 없이 어떤 사람을 가르친다는 건 되게 무모한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기준 없고 내 글씨, 내가 어떤 거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알려준다는 거는 정말 무의미한 거죠. 아주 나쁜 짓이고요. 또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이쪽 오른쪽에 모음 쓸 때는 여기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밑에 만약에 받침을 좀 밑에 받침은 위에 자음에 준해서 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진짜 좋은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비읍을 썼다 칩시다. 비읍은 원래 우측에 모음이 붙으면 이렇게 길게 쓰죠. 근데 아래 모음이 붙을 경우에는 이렇게 넓죠. 그리고 아래 모음이 붙고 센터에 붓이란 글자를 쓸 건데요. 가운데에서 세로하게 나왔죠. 여기서 시옷이 나갈 때는 중심에서 나오시는데요.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예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 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 자음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뭐 숫이란 글자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형태. 뭐 술이란 글자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 크게 벗어나지 않죠. 아예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멋지게 뭐 어떤 수리한 표현을 되게 멋지게 쓰기 위해서 강조하거나 오버해서 사이즈를 오버사이즈, 요즘 뭐 유행하는 어떤 그런 옷 스타일처럼 오버사이즈로 넣을 수도 있고 정말 피트하게 교복 줄이듯이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옷에도 기본 딱 맞는 정 사이즈라는 게 있죠. 사람한테 딱 맞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이즈, 재서 만든 사이즈라는 게 있는 것처럼 딱 정 사이즈는 존재해요. 그 사이즈에서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는 이제 강조와 뭐 좀 축소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표현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부터 중심 지키라는 거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죠. 중심. 그리고 아까 우측에 모음이 붙을 때 자음만큼 띄어서 모음이 붙는다고 했던 것처럼 아래 모음이 붙을 때도 지음만큼 뭐 자음만큼 띄어서 모음이 붙으면 되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규칙들은 다 이어져요. 다 중심 지키고 뭐만큼 띄고 하는 것들 다 일맥상통하니까 다들 어떤 기준이 모호하거나 이것들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최소 중심 지켜야겠다라는 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